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장기표 대표를 모시고 전국 현안의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 장 대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일 10일에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었고 내일은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가 두 번째로 열리는데 아마도 내일은 징계위 결론이 나는데 이 해임 아니면 정직 처분으로 그를 실질적으로 총장 자리에서 몰아낼 것이 확실시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장 대표를 비롯해서 제야 대표급 인사들이 모였고 거기에는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까지 모여서 이 정부에 관한 투쟁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보도됐는데 우선 이 사태에 대해서 장 대표가 시청자들에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국민 여러분, 엊그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그리고 전체주의 독재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계기입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위헌 법률입니다. 검찰보다도 훨씬 더 권한이 막강한 기구를 헌법에 없는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한 것은 이 왜 만드느냐? 본래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을 지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는 검찰만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군인, 그 은퇴한 사람들까지 다 이거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독재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구소련의 KGB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또 나치의 게슈타포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법을 가장한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뭐 브라질을 또 뭐 예를 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법을 가장한 쿠데타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고 특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동안에 지금 법을 빙자한 지금 쿠데타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말하자면 검찰 인사학살이라고 하는 그거 전부 다 법을 빙자한 쿠데타였습니다. 진짜 그거는 추미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 공수처법 만드는 것도 쿠데타입니다. 법을 가장한 쿠데타입니다. 특히 이 필리버스터는 정말로 야당에게 주어진 국회 야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인데 이것마저도요 180석 이상이면 다 중단시킬 수 있다가 중단시키는 거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이런 쿠데타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권이 얼핏 보면 엄청나게 강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강력하다면 뭐하려고 이런 막대 먹은 법을 만듭니까 이거? 왜 검찰을 통제하고 법원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고위공직자를 통제할 이런 법을 뭐하려고 만듭니까 이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안고 있는 이 불법, 부정, 부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 이 지금 이런 이 법을 빙자한 쿠데타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쿠데타인데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이러니 법을 가장한 쿠데타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깨시민이 나서야 된다. 즉 깨어있는 시민이 이걸 막아야 된다. 참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국민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이 국민이 이 쿠데타를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막고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흔히들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그래가지고 40% 밑을 떨어진 일이 없는데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에서 37.4%였다가 오늘은 또 0.7%가 떨어져가지고 36.7%입니다. 이게 국민이 깨어있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 36%라도 지지하느냐?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여론조사라는 거는 언제라도 뭐 한 20, 30% 지지는 있게 마련입니다. 즉 지지율이 이렇게나 떨어졌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 말은 법을 가장한 이 쿠데타, 즉 이 공수처법 만들고 특히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거, 검찰총장을 쫓아내는데 여기 전부 다 불법의 천지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전부 다 그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는 저항이 표출돼 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이런 이 행포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자유당 정권, 유신 정권, 전두환 정권 다 끝날 때 이런 사태 때문에 끝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굉장히 강한 것처럼 해가지고 악법을 만들거나 강력한 탄압을 취할 때 그게 바로 망하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이 법을 빙자한 쿠데타를 하니까 이 세력을 때려잡아야 되고 깨어있는 국민이 이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침 뉴스를 제가 안 챙겨봤는데 장 대표 지금 그 뉴스 확인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한 이 말 우리 똑똑히 기억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일에 아주 머지않은 장래에 이 말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우리 한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유당 말기에 대구 매일신문사의 폭력배들이, 물론 자유당에서 사주받은 폭력배들이 들어가서 윤정기에 모래를 뿌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경북경찰국 사찰과장, 요즘으로 하면 정보과장이죠. 기자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 왜 그 깡패들 붙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당 말기에 자유당이 망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록으로 국민들 뇌리 아주 깊이 박힌 말입니다.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백주 한낮에 그들은 범인이 아니다. 검찰이 법을 빙자한 쿠데타를 하고 있다. 깨어있는 국민이 이를 깨부수자.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4, 5일 전에 이 프레스센터에서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석회의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정양석 사무총장도 오셨습니다. 오고 또 홍준표 의원, 이태규 또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대표 대신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재호 대표, 김문수 전 지사 등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많이 왔는데 국민 여러분, 이거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날 너무 그 과거 얘기를 다 말할 건 없고 전두환 군부 독재 때 그걸 물리치는 그 소위 1987년 6월 항쟁이라고 합니다. 이걸 6월 민주항쟁이라 하는데 이때 맞으면 야당 정치권과 제야 시민단체가 만들어가지고 합해가지고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즉 야당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결합돼서 반정부 독재, 분쇄, 투쟁조직을 만들어서 마침내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경우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이 장외투쟁을 굉장히 또 시민단체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참여하고 또 정양석 사무총장까지 참여한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이 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조차도 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하자면 이 명칭이 비상시국연대입니다.
전에 마침 우리 박찬종 대표님께서 비상시국 회의를 제안하셨죠. 거기서 우리가 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비상시국 연대라고 했는데 이 비상시국 연대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좀 주춤합니다만은 이 국민적인 힘을 결집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전체주의 독재, 이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들고 일어날 겁니다. 참 이 명칭이 정식 명칭이 뭔가 하면 폭정 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 연대입니다. 폭정 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 연대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당이 야당 3분의 1 의석은 갖고 있죠. 104석인데 이것만으로는 국회 몸싸움 금지법 조항도 있고 이래서 180석의 여당의 이 광폭적 이런 질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회의,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이 국민의힘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50 때도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공동의장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그것이 시민당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총재, 고문 이게 60항쟁까지 제야의 모든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 6.2 선언을 이루어냈는데 이 역사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참가했으니까 그 국민의힘당의 법통상 주력은 참가한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 죄를 뿌리는 소리를 이게 우리 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거기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우리 당이 해야 할 일,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이 법이 통과됩니까? 그러면 그걸 막았어야지. 무슨 수를 하든지 간에. 그 순교자가 나오든지 피를 뿌리든지 해가지고 막고 나서 우리 길은 가겠다 하면 그게 설득력 있겠는데 뭐 한 일도 없이 괘씸하게 짝이 없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괘씸하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김종인 씨의 정체가 뭐며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지금 저 사람은 문재인 정권 실세하고 가능하면 야합해갖고 이원집 정제 개헌까지도 지금 도모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냐. 안 그러고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이 시민연대 활동을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되는데 어떻게 활발히 전개할 것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국민의힘 경우에 사실 국회 안에서의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의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투쟁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냐?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전에 이 신민당 때도요. 의석수 80석도 안 될 때도 국민과 함께 싸워서 그 강력한 전두환 말하자면 군사 정권을 물리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괜히 그 소수당의 한계다 하는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이 문재인 말하자면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이 폭정을 종식시키도록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제가 드리고 화요일까지 국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주호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쪽에서 국회 기간 내에는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요일 지나고 나서 지금 8명 이 공동대표를 뽑아놨습니다. 이 8명 공동대표가 모여서 앞으로의 이 투쟁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곧 국회 사정을 보아가면서 곧 공동대표 회의를 열어서 말하면 비상시국 연대의 투쟁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겁니다. 또 하나의 기폭제 화약고가 내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두 번째 개최되고 아마 내일은 결론이 내릴 것 같은데 해임 아니면 정직 처분을 하면 실제로 검찰총장실 출근도 못하고 내년 7월 임기를 끝내게 하는 이런 사태 결국은 쫓아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과 국민 비상대책기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9년도 유신 독재가 끝난 것이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을요 저런 식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게 이거는 뭐 법치를 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 대한 무시를 넘어서 모독입니다. 어떻게 진짜 백주대낮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뭘 잘못해도 저런 식으로 쫓아냅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검찰에서 그걸 법관들 사찰했다는 겁니다. 법관들이 자기네들 사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회의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법관들 스스로가 법관들이 바보입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관들이 스스로 우리 사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찰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뭐 이유가 하나 또 있긴 있는 저는 다른 이유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하도 이유답지 않아서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누가 압니까? 그 사람 정치한다 그랬습니까? 그런 거를 이유로 갖다 댑니다. 그래 치면은 모든 고위공직자들 전부 다 앞으로 정치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못 찾았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쫓아내는 거 국민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국민이 또 용납했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비상시국 연대는 국민의 이러한 분노를 모아서 진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가지고 문재인 전체주의 정권을 저는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끝장내게 될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한 제1기관인 국민, 저와 장 대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기본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국민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서 일을 맡겨놨는데 그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뽑은 국민이 이들을 단죄해야지요. 그게 국민 저항권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도대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 대표를 비롯해서 그 주도하는 분들이 국민 저항권 행사를 한 데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향도 역할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국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 문재인 전체주의 독재를 끝내는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또 성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